제 인생 가장 뜨겁고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는 일단 믿진 않았고, 이제 그렇게 풀어가던 중에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녹취 음성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받고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엔 증권가 정보지처럼 여겼다. 최강욱 전 의원이 절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녹취된 음성 파일을 듣고 많이 놀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언론 보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막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관련 보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최강욱 원장이 강연에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조국 전 대표를 감옥에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성비위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나오고, 그런 일은 혹시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당사자의 얘기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고 얼마만큼 정확히 들었는지 그게 또 우선이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정확하게 안 다음에 내가 판단하고 싸우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건지부터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가 좋은데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 그건 개 돼지의 생각이지.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족과 관련한 사례도 언급을 했는데, 뭐 어디 가서 누가 지금 한동훈이 처남처럼 뭐 여검사 몇 명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조국 혁신당에서 나는 잘 모르겠다, 왜 그런 짓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당하신 분은 어떻게 당하신 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런 취지의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강욱 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청래 저는 대표께서 상당히 지시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무감찰을 좀 해서 그 윤리감찰단에서 이 조사를 좀 하겠다는 조치가 있었는데,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꼭 정치인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정당의 대표나 의원들이나 어떤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리일수록 그 힘이 있는 건데, 최강욱 원장님께서 이제 민주당의 당직을 가진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연수 행사에 가서 일단 이 발언이 나왔다라는 게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피해자에 대한 상당히 이건 좀 사소한 문제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건 2차 가해 내지는 여러 가지 그 후속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이라서 이건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이거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은 이게 그 한동훈 처남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이제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성범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추행도 있고 뭐 강간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조금 맞지 않게 사실 이제 더 큰 문제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제되지 못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네. 하나하나 쪼개 보면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이제 조국 전 대표를 감옥에 넣어놓고 그건 뭐 조국 혁신당 당원들이 넣은 거는 전혀 아닌데 하여튼 네. 전 대표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왜 이런 사소한 일을 갖고 싸우느냐. 근데 이제 그 사소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전 대표가 감옥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당 내에서 벌어지더라도 다 침묵하고 이른바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묻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고, 저도 그 사실은 사면복권 기사 보면서 알았어요. 아, 최강욱 전 의원의 당적이 민주당이었구나. 이건 큰 풍자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왜 조국 혁신당 아카데미에서 물론 뭐 교차로 강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본인이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자리를 좀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우리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뭐 최강욱 의원님의 워딩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최강욱 의원님이 뭐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해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저격할 의도로 한 말이라고는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최강욱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 강미정 그 대변인님하고 같이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방송을 오래 한 예,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친분 관계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대상을 저격해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당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일탈 정도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당 전체가 과민해서 반응하는 것도 좀 적절하진 않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최강욱 원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이 지금 녹취가 혹시 그 공개가 됐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분명한 사실관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자가 저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근데 네. 그 최강욱 전 의원님이 좀 말씀을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녹취 파일이 조금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아 그게 만약에 아니 많이 이게 약간 나온다면? 이렇게 활자화된 거하고 아 네. 이렇게 실제 어투나 실제 녹취가. 이게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 악의적이지는 않은데 네. 말을 좀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전체 녹취하고 내용을 다 확인하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앞뒤에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그게 일반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함부로 공개를 하기는 좀 그렇긴 아, 한데 네네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워딩 선택은 분명히 부적절했다고 봐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네. 이게 뭐 어떤 한 개인을 뭐 저격할 목적이라든지 2차 가해 목적이라든지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네. 어디까지 제 느낌일 뿐이니까. 네, 근데 네. 이게 뭐 어차피 공개된 강연이니까 예. 강연에서는 뭐 이거를 누군가가 녹음기를 뜯어놨다 해서 위법으로 될 수가 네.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녹취한 거 아까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이제 녹음을 해서 아마 뭐 공개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연단에 올라서 한 발언처럼 그렇죠. 보이던데. 그러니까 이제 강의 맞잖아요. 중에 네, 강의 그러니까. 중에 아마 일부 나온 네. 내용 같아서 이거는 뭐 비밀이 내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내용만 그냥 놓고 분석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저는 볼 네. 여지가 매우 높다. 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왜 그 조국 혁신당 관련한 사건을 매불쇼가 입장을 내라고 자꾸 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예, 그 저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이랑. 예. 근데 저는 가해자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 근데 지금 가해자가 누군지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조국 혁신당의 고위 당직자로 알려져 있던데 그러면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분 아닐까요? 그렇죠. 작년까지는 그 중요 당직을 맡았던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이제 궁금증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회적 책임을 가진 인물일 텐데 왜 그 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죠? 요거는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본인이 그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나오기 어렵죠. 본인이라 하면 피해자를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가해자가. 아 그래요? 가해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실명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정말 중대 범죄로 해서 특수하게는 이제 뭐 범죄자 신상 공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 그쪽까지 갈 사안은 그리고 아닌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 공적 인물, 그러니까 공적 인물도 단위가 다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예,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공개하는 기준이 있는데, 근데 네. 이분을 저도 그 고위 당직자로는 알고 있어서 네. 사실은 뭐 공개가 돼도 사실 그걸 가지고서 아마 그 혐의를 받는 분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만큼 일단 고위 당직이셨기 때문에 근데 공개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경찰서에서도 이 기준을 갖고 있을 텐데 제가 그 기준은 지금 이게 파악을 제가 알고 못해서 있기로는 경찰 수사가 고소 고발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정확하지가 않나요. 아, 그 조사는 이거 받고 고발이 네, 된 받은 걸로 알고 사건입니다. 고발이 네. 됐어요. 예, 고발이 꽤 됐습니다. 오래 전에. 네, 요 고발이 정확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관련해서 뭐 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